자, 위에 유형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다, 맞지? 자, 요런 문제 풀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값이 유형이 이렇잖아. 얘가 떨어져서 충돌해서 다시 튕겨져 올라간다, 맞지? 튕겨져 올라갔을 때 이 물체가 밑에 있는 저울 또는 지면과 주고받는 힘. 지면으로부터 얼마의 힘을 평균적으로 주고받니? 이렇게 하잖아. 그거를 mg에 대해서 비교한다, 맞지?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눠서 평균임을 찾지. 보통 이렇게 찾잖아, 맞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근데 이때 찾은 힘은 항상 무슨 의미라 했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찾은 그 평균 힘이니까 항상 평균 힘의 의미가 R자 힘이라 했어, R자 힘. 근데 문제에서는 보통 지면이나 이 저울에서 가해주는 힘을 평균적으로 묻거든. 그러면 뭐가 빠진 힘을 우리가 구한 거야? 얘가 가해주고 밑으로 받는 mg를 빼서 R자 힘 구한 게 구해진 거지, 여기서. 그럼 마지막에 할 때는 mg를 더 더해줘서 계산해야 한다, 이거지. 일단 이거 해보자. 평균적으로 받는 힘 몇 mg인지.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보통 우리가 평균임을 비교할 때는 자, 얘가 떨어지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충돌의 상황을 둘이 비교한다 보자. 자, 뭐 입자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질량이 m이야. 질량이 m인데 자, 얘가 V에서 4V가 됐대. 몇 초 만에? T초 만에. 이렇게 됐고 얘는 V에서 2V가 됐는데 10분의 1초 만에 됐대. 그러면 이때랑 10분의 T초 만에 됐대. 그러면 이때랑 이때 받는 평균임은 B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일까? 얘는 운동량이 얼마 변했어? 어차피 질량은 똑같으니까 속도 변화만 신경 쓰면 되잖아. 3 변했다 맞지? 몇 초 만에? T초 만에. 그러면 T분의 3이 평균임이잖아. 얘는 V에서 2V 됐으니까 얼마 변했어? 1 변했다 맞지? 근데 몇 초 만에? 10분의 T초 만에. 그러면 10분의 T분의 1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10을 받는다 맞지? 3을 받고 10을 받으니까 얘가 받는 힘과 얘가 받는 평균 힘은 3F 대 10F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죠? 그거를 기준을 어차피 중력에 대해서 잡아야 되니까 여기 중력 얘가 내려오는 동안 문제에서 여기서 이까지 시간과 충돌 시간은 몇 대 몇이라 했어? 여기서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배 더 크다 했잖아. 그러면 얘가 내려오는 동안 T초라면 충돌하는 동안은 얼마예요? 10분의 1T다 맞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상황은 이 충돌 직전과 직후 상황. 자, 충돌 직전에 얘가 속도 V로 내려왔다면 여기서 이까지는 운동량 얼마나 받게 된 거야? 어차피 질량이 달라지지 않잖아. 그러면 얘는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은 거야? 0에서 V 겪었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는 동안은 어차피 얘가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잖아. 그러면 T초라고 우리가 줬으니까 중력을 T초 동안 받으면 얘는 운동량이 얼마나 변한다는 거야? MV만큼 변한다. 이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잖아. 이거랑 비교할 게 충돌 상황. 충돌하고 나서 얘가 어떤 속도로 튕겨져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의 운동량 변화량을 여기 적어주고 근데 얘는 이 운동량을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얘보다 10분의 1이라며. 그러면 얘는 평균적으로 얼마의 힘을 받으면 이 시간 동안 얘가 이만큼 변하겠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일단 얘부터 찾아야지. 얘가 충돌하고 나서 원래 위치까지 못 올라가잖아. 그러면 얘가 충돌 직전 속도를 V로 했을 때 V보다 작아졌겠지. 충돌 직후에. V보다 몇 배 작아지니까 얘가 원래 높이는 4H인데 H까지 밖에 못 올라갔다. 이렇게 가야지. 몇 배 작아지노? 우리 이제 다 에너지 하는 사람, 에너지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제. 자, 얘가 충돌 직전에 운동이 얼마야? 자유낙하잖아. 딴 거 없잖아.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얘 충돌 직전 운동의 지 얼마야? 4mgh. 충돌하고 나서 올라가기 직전에, 충돌하고 나서 이제 대칭해서 올라가잖아. 이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최고 올라갔어? H까지. 그러면 이때 시작할 때 얘는 운동 에너지 얼마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야? mgh. 맞죠? 운동 에너지 mgh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H까지 올라갔겠지. 그러면 4mgh로 충돌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mgh 됐잖아. 운동 에너지가 몇 배로 줄었어? 4분의 1배로. 그러면 충돌 직전과 직후의 속력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거지. 2대 1. 아, 그러면 얘는 충돌하고 나서 튕겨져 올라갈 때는 얼마의 속도로 올라갔다? 2분의 V의 속도로 올라갔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 얘가 2분의 1V의 속도로 올라가게 됐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얘는 충돌하면서 운동량이 얼마나 변한 거야? 아래로 MV에서 충격을 받고 위로 2분의 1 MV가 됐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운동량이 변한 거야? 2분의 3MV 변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힘은 mg보다 몇 배 더 커야 되노? 이렇게 묻는 거잖아. 여기에 상황은 시간은 10분의 1밖에 충격을 못 줬잖아. 그냥 여기 몇 mg 곱하면 이거 2분의 3mv 되노? mv가 지금 mgt잖아. 그럼 여기 얼마 되면? 15mg 되면 얘가 15mg면 10분의 15 되니까 2분의 3mv 된다, 맞지? 그러면 아, 얘는 평균적으로 충돌하면서 평균적으로 15mg 받는다 이거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줄게. 이때 우리가 구해준 이 평균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다? 아래 위 여러 가지 힘이 다 더해진 R자 힘의 결과라 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면이 물체에게 가해주는 평균 힘을 물었으니까 얼마 해야 돼? mg 빼진 결과가 이거잖아. 그러면 mg 더해줘서 16mg다 해야지. 16mg. 최 남친 책 다 받았나? 기성아 책 받았어? 오케이. 지난 시간 거 이어서 가봅시다. 운동량 하다 끝났잖아. 어디까지 했어? 충돌하면 돼? 여기 맞나? 응. 아, 그거 안 했어? 오케이. 3-1부터 보자. 자, 위에 유형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다, 맞지? 자, 요런 문제 풀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값이 유형이 이렇잖아. 얘가 떨어져서 충돌해서 다시 튕겨져 올라간다, 맞지? 튕겨져 올라갔을 때 이 물체가 밑에 있는 저울 또는 지면과 주고받는 힘. 지면으로부터 얼마의 힘을 평균적으로 주고받니? 이렇게 하잖아. 그거를 mg에 대해서 비교한다, 맞지?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눠서 평균 힘을 찾지. 보통 이렇게 찾잖아, 맞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근데 이때 찾은 힘은 항상 무슨 의미라 했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찾은 그 평균 힘이니까 항상 평균 힘의 의미가 R자 힘이라 했어, R자 힘. 근데 문제에서는 보통 지면이나 이 저울에서 가해주는 힘을 평균적으로 묻거든. 그러면
뭐가 빠진 힘을 우리가 구한 거야? 얘가 가해주고 밑으로 받는 mg를 빼서 r자 힘 구한 게 구해진 거지, 여기서. 그럼 마지막에 할 때는 mg를 더 더해줘서 계산해야 한다, 이거지. 일단 이거 해보자. 얘 평균적으로 받는 힘 몇 mg인지. 얘는 왜 자꾸 지지직거리냐? 그래. 평소에도 이 정도 했나? 좀 지지직거리는 느낌이 나오네. 책을 안 들고 왔다고? 앞으로 나온다. 자, 내가 한 권 가지고 있는 거 줬는데. 야, 씨. 요 앞에 띄워지니까 요거 보고 같이 해야지. 먼저 간 놈이 인자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보통 우리가 평균임을 비교할 때는 자, 얘가 떨어지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충돌의 상황을 둘이 비교한다 보자. 자, 뭐 입자가 달라지진 않으니까 질량이 m이야. 질량이 m인데 자, 얘가 V에서 4V가 됐대. 몇 초 만에? T초 만에. 이렇게 됐고 얘는 V에서 2V가 됐는데 10분의 1초 만에 됐대. 그러면 이때랑 10분의 T초 만에 됐대. 그러면 이때랑 이때 받는 평균임은 B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일까? 얘는 운동량이 얼마 변했어? 어차피 질량은 똑같으니까 속도 변화만 신경 쓰면 되잖아. 3 변했다 맞지? 몇 초 만에? T초 만에. 그러면 T분의 3이 평균임이잖아. 얘는 V에서 2V 됐으니까 얼마 변했어? 1 변했다 맞지? 근데 몇 초 만에? 10분의 T초 만에. 그러면 10분의 T분의 1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10을 받는다 맞지? 3을 받고 10을 받으니까 얘가 받는 힘과 얘가 받는 평균힘은 3F 대 10F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지? 그거를 기준을 어차피 중력에 대해서 잡아야 되니까 여기 중력 얘가 내려오는 동안 문제에서 여기서 이까지 시간과 충돌 시간은 몇 대 몇이라 했어? 여기서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배 더 크다 했잖아. 그러면 얘가 내려오는 동안 T초라면 충돌하는 동안은 얼마예요? 10분의 1T다 맞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상황은 이 충돌 직전과 직후 상황. 자, 충돌 직전에 얘가 속도 V로 내려왔다면 여기서 이까지는 운동량 얼마나 받게 된 거야? 어차피 질량이 달라지지 않잖아. 그러면 얘는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은 거야? 0에서 V 겪었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는 동안에 어차피 얘가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잖아. 그러면 T초라고 우리가 줬으니까 중력을 T초 동안 받으면 얘는 운동량이 얼마나 변한다는 거야? MV만큼 변한다. 이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잖아. 이거랑 비교할 게 충돌 상황. 충돌하고 나서 얘가 어떤 속도로 튕겨져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의 운동량 변화량을 여기 적어주고 근데 얘는 이 운동량을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얘보다 10분의 1이라며. 그러면 얘는 평균적으로 얼마의 힘을 받으면 이 시간 동안 얘가 이만큼 변하겠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일단 얘부터 쳐야지. 얘가 충돌하고 나서 원래 위치까지 못 올라가잖아. 그러면 얘가 충돌 직전 속도를 V로 했을 때 V보다 작아졌겠지. 충돌 직후에.
V보다 몇 배 작아지니까 얘가 원래 높이는 4h인데 h까지밖에 못 올라갔다. 이렇게 가야지. 몇 배 작아지노? 우리 이제 다 에너지 하는 사람, 에너지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제. 자, 얘가 충돌 직전에 운동이 얼마야? 자유낙하잖아. 딴 거 없잖아.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얘 충돌 직전 운동이 얼마야? 4mgh. 충돌하고 나서 올라가기 직전에, 충돌하고 나서 이제 되튕겨서 올라가잖아. 이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최고 올라갔어? H까지. 그러면 이때 시작할 때 얘는 운동 에너지 얼마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야? mgh. 맞지? 운동 에너지 mgh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H까지 올라갔겠지. 그러면 4mgh로 충돌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mgh 됐잖아. 운동 에너지가 몇 배로 줄었어? 4분의 1배로. 그러면 충돌 직전과 직후의 속력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거지, 2대 1. 아, 그러면 얘는 충돌하고 나서 되튕겨져 올라갈 때는 얼마의 속도로 올라갔다? 2분의 V의 속도로 올라갔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 얘가 2분의 1V의 속도로 올라가게 됐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얘는 충돌하면서 운동량이 얼마나 변한 거야? 아래로 MV에서 충격을 받고 위로 2분의 1 MV가 됐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운동량이 변한 거야? 2분의 3MV 변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힘은 mg보다 몇 배 더 커야 되노? 이렇게 묻는 거잖아. 여기에 상황은 시간은 10분의 1밖에 충격을 못 줬잖아. 그냥 여기 몇 mg 곱하면 이거 2분의 3mv 되노? mv가 지금 mgt잖아. 그럼 여기 얼마 되면? 15mg 되면 얘가 15mg면 10분의 15 되니까 2분의 3mv 된다, 맞지? 그러면 아, 얘는 평균적으로 충돌하면서 평균적으로 15mg 받는다 이거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줄게. 이때 우리가 구해준 이 평균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다? 아래 위 여러 가지 힘이 다 더해진 R자 힘의 결과라 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면이 물체에게 가해주는 평균힘을 물었으니까 얼마 해야 돼? mg 빼진 결과가 이거잖아. 그러면 mg 더해줘서 16mg다 해야지. 16mg. 이 멋쩍은 웃음의 의미는 뭐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소린가? 얘 왜 이러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걸 만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다음 거 풀고 있자. 일단. 그 다음 게 없네. 이제 정상화 된 것 같은데. 자, 1차원 충돌.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정리하자. 자, 기본적으로 충돌이란 거는 충돌 뒤에서 우리가 배우는 분열 다 마찬가지야. 자, 일단은 두 물체가 충돌을 하면 충돌을 겪을 때 두 입자가 주고받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맞지? 그러면 A 물체와 B 물체가 충돌을 하면 A가 B에게, B가 A에게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서 충격을 준다, 맞지? 하지만 그 충격을 주는 정도가 힘도 작용 반작용 관계라서 크기가 똑같고 충돌 시간도 똑같으니까 얘가 받는 충격량과 얘가 받는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은 그 충돌이나 분열이라는 행위 자체는
운동량을 넘겨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A가 뒤에서 B한테 박으면 A가 B에게 운동량을 플러스로 넘겨주고 넘겨준 만큼 얘는 운동량을 잃고 그러니까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운동량의 변화량을 주고받는 게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충돌 전후로 겪는 충격량이 같은 거예요.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P 변하면 얘는 플러스 P 변하겠지. 근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항상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가 겪은 속도 변화량의 곱이다, 맞지? 자, 이 두 곱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풀어? 충돌 전후로 겪는 속도의 변화량은 뭐랑 역수관계다? 질량과 역수관계다 이거지. 질량이 한쪽이 2배가 더 크면 충돌 전후 겪는 속도 변화량은 질량이 더 큰 놈이 더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 운동량의 변화가 같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문제에서 보통 나오는 게 그 상대 속도로 나오잖아. 자, 얘가 뭐 10m/s고 얘가 2m/s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얘들은 일단 상황이 다가가는 충돌 전에는 반드시 다가가는 상황이 돼야 돼. 그래야 충돌하지. 다가가는 속도 얼마인 상황이에요? 얘들 둘이 다가가는 속도가 얼마인 상황이야? 8m/s인 상황이잖아. 자, 여기서 이제 출발. 충돌을 하고 나서의 모습은 항상 어떤 모습이어야 돼? 충돌하고 나서도 얘보다 얘가 더 빠르면 충돌을 한다는 거는 일단 여기 물체들은 그게 없어. 부피가 없어. 너네들 보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지. 전부 다 점으로 취급하잖아. 자, 그러면 물체 두 개가 점인데 점이 만났잖아. 충돌했잖아. 충돌하고 나서도 뒤에 물체가 더 빠르다는 얘기는 뭐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관통이지, 관통. 그래서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고 충돌 후의 상대 속도는 항상 누가 더 빠르다. 적어도 얘보다 같거나 더 빠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얘랑 충돌 후의 속도가 같은 상황이 무슨 충돌? 한 물체가 되는 완전 비탄성 충돌. 오케이?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속도는 같지 않은 이상이야. 항상 멀어지잖아. 멀어지는 속도가 계속 이제 증가할 건데 결국 멀어지는 속도가 뭐가 되면 딱 얘랑 똑같은 8m/s가 되면 충돌 전후로 상대 속도의 크기가 유지되는 충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보존되는 충돌? 상대 속도의 크기가 충돌 전후로 유지되는 충돌이 충돌 전후로 뭐가 보존되는 충돌? 운동 에너지. 에너지는 보존되는 충돌이 따로 있다 했어. 운동량은 모든 충돌이 보존되지만. 그래서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는 충돌. 탄성 충돌이지, 탄성 충돌. 그게 질량, 상대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우리가 대신해서 푼다 했잖아. 그 다음에 그게 아닌, 나머지 얘가 절대 얘보다 증가하면 안 돼. 멀어지는 속도가 0에서 8 사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비탄성 충돌. 그렇게 이제 충돌의 종류를 구분했다, 맞지? 자, 그러면 얘들 둘이 이 범위 내에서는 모두 다 가능한 거야. 충돌 가능한 범위야.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한테 멀어지는 속도 4m/s가 되게 만들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 다가가는 속도 8, 멀어지는 속도 4로 만들래. 알았다. 다시. 자, 얘가 얘랑 충돌하고 나면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변하지.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증가할 거다, 맞지? 근데 그 속도 변화량의 비를 누구 비로 줘야 된다 했어? 질량의 역수비로. 그러면 얘보다 얘가 질량이 2배 더 크니까 얘는 얘보다 속도가 2배 많이 변해야 돼. 그러면 얘가 2x 변하면 얘는 x 변한다, 맞지? 자, 그래 놓고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얘 나중 속도 둘이가 무슨 상황이 되게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4m/s 되도록. 그러면 얘 속도는 얼마? 뒤집을 필요는 없어. 어차피 크면 뒤집어질 거야. 10 마이너스 2x. 이게 얘 속도다, 맞지? 얘는
x 더해졌으니까 2 플러스 x 남았지. 자, 그래 놓고 여기서 멀어지는 속도 4가 되려면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얘가 얘보다 4만큼 더 빠르니까 멀어지는 4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2 플러스 x에서, 자, 2 플러스 x에서 뭐를 빼면 10-2x를 빼면 얘가 뭐 되면 4 되면 멀어지는 속도 4로 이제 끝나잖아. 그치? 우리 이렇게, 근데 원래 이렇게 안 풀었잖아. 우리 배울 때 이제 마지막에 스킬적으로 뭘 썼어? 여기서 바로 갔잖아. 자, 일단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거 뺄게. 빼면 어떻게 되노? 2 플러스 10 되고, x는 플러스 3x 되지. 어? 2 마이너스 10 되고 플러스 3x 되지. 이게 얼마 됐어? 4 된다, 맞지? 얘의 의미가 뭐야? 다가가는 8이었다는 의미잖아. 그리고 얘는 의미가 뭐야? 얘 변화량, 얘 변화량은 상대속도 입장에서는 같은 방향의 변화가 있으니까 더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 됐어요? 4 됐다, 맞지? 그러면 얘 넘기는 거야, 넘기면 플러스 8 되고 4 플러스 8이 3x 되니까 x가 4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x 잡고 2x 잡고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갔어? 그냥 바로, 자, 어차피 상대 속도는 다가가는 8에서 멀어지는 4 됐잖아. 얼마 변했어요? 12 변했다, 맞죠? 12. 방향이 반대로 됐으니까. 자, 12 변했는데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는 게 어차피 같은 방향이 변하니까 다 더해서 12 되면 된다 했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되고 얘가 플러스 되는 거 크기만 따져서 전체 다 더해서 12가 되면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그 중에서 얼마 변하고 3분의 2 변하고 얘가 그 중에서 얼마 변하고 3분의, 자, 얘랑 얘는 속도 변화량이 2대 1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감소하고 얘가 증가하는 게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이라고. 상대 속도 입장에서. 총 12변하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얘가 얼마 변하고 8 변하고 얘가 얼마 변하고 4 변하고 그 대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면 충돌 후에 운동량도 보존하면서 상대 속도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 이거지. 네. 이거 한번 풀어보고. 자, 그, 어. 자, 보면 일단은 A 물체랑 B 물체가 이런 식으로 충돌했어. 충돌 전의 모습이 이렇고 충돌 후의 모습이 이렇고. 자, 근데 이거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하나 있어야 돼. 충돌 후 속력이 B가 A의 2배다. 자, 그러면 B가 A의 2배. 이렇게 되도록 충돌 후 속도 맞춰주래. 자, 그러면 이제 충돌 후의 속도를 얘들 둘의 질량을 살려서 속도 변화량을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맞춰서 V랑 EV 되도록 맞춰주자. 없나? 해봐. 그래서 충돌 후에 각각의 속도는 얼마 돼야 돼? 야, 아니다. 출력하니까 다 잔다. 잠깐만. 자, 자, 여기서 우리가 조건 하나만 쓰면 되잖아. A의 속도 변화량보다 B의 속도 변화량이 몇 배 더 크다? 3배 더 크다 조건만 쓰면 되잖아. 자, 근데
B가 어차피 처음에 정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2배라서 이렇게 잡았거든. 자, B가 속도 얼마나 변한 거야? 우리 식으로 표현해서 EV 변한 거잖아, EV. 자, B가 EV 변했으면 A는 얼마 변해야 돼? 3분의 V만 변하면 된다, 맞지? 자, 근데 A는 뒤에서 얘한테 충돌하고 나서 속도를 잃었을 건데, 3분의 2V, 3분의 2V만큼 변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얘 속도는 원래 우리 식에 대한 표현은 얘는 얼마야? 3분의 5V인 거잖아, 3분의 5V.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V가 5분의 3V0라는 얘기니까. 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나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똑같을 거니까 더 쉬운 놈 가면 되지 뭐. 얘가지 뭐. 얘가 정지잖아. 2V면 V가 5분의 3V0니까 얘는 5분의 6V0 된 거네. 그러면 B는 충격량 얼마나 받았어요? 5분의 6MV0 받았다. 이거지. 어. 자, 또, 좀 기운 좀 내보자. 자, 일단은, 요런 것도, 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에 대해서 묻잖아. 자, 보통은 우리가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A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문제를 풀어.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경우 있었잖아. 언제? A가 B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에게도 충격을 받는 경우에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했잖아. 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묻지 A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묻는 건 아니잖아. 자, 만약에 A라는 물체가 양쪽에 C와 B한테 끼어 있어. 그러면 A는 B와 C에게 공통으로 충격을 받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한다는 거는 뭘 구하겠다는 거야? 얘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얘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합을, 결과를 구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결과를 묻지 않았잖아. 뭐를 물었어? B한테서 받은 것만 물었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돼? A가 두 놈한테 받으니까 A가 B로부터 받은 건 어차피 B가 A로부터 받은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B가 A로부터 받은 거를 따질 때는 B는 어차피 충격을 누구로부터밖에 못 받아? A로부터밖에 못 받잖아, 맞지? 그러면 B가 겪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답으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게 B가 A로부터 받은 전부니까. 오케이? 그게 아닌 이상 지금은 두물체니까 그냥 편하게 A가 얼마 받았니 물으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그냥 쓰면 된다. 오케이. 다음. 자, 밑에 거.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 비가 1대 3일 때, 자, 1대 3일 때 B의 충돌 후 속력을 V라고 한다면 A의 속력의 크기와 방향은, 자, 충돌 후의 속도는, 운동량은 얘보다 얘가 3배 더 크대. 자,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충돌 후의 운동 방향인데 B는 어차피 선택권이 없어. B는 뒤에서 때려박았잖아. 그럼 B는 무조건 오른쪽 가야지. 근데 문제는 A. A가 원래 운동 방향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자, 나중 운동량이 얘가 P-고 얘가 3P-. 이게 얘가 말하는 크기 3배야. 근데 얘들 둘 다 충돌 후에도 둘 다 이렇게 간다면 이게 둘 다 플러스니까 더해서 이게 얼마 돼야 돼? 운동량의 한번 보존이잖아. 그래서 더해서 4P-가 뭐 되면 돼? P 되면 돼, 지금은. 근데 만약에 얘가 운동 만약에 둘 다 이게 아니고 얘는 뒤집어지고 얘가 이렇게 갔다면 크기는 1대 3이지만 얘가 뭐예요? 음이잖아, 음. 그러면 전체 운동량은 4P가 아니야, 얼마야? 2P-가 P 돼야 되잖아, P.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충돌로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일 거야. 그거를 배제하고 나머지로 풀어야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충돌 후에 속도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상황. 자,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는 상황이야.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운동량이 얘보다 얘가 3배 더 크대.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질량. 자, B가 A보다 질량이 몇 배 더 커? 5배 더 크잖아. 그러면 얘들 둘이 속도가 같아도 얘가 얘보다 운동량이 몇 배 더 커? 5배 더 크잖아. 근데 얘가 지금 얘보다 운동량이 몇 배만 더 크대? 3배만 더 크다잖아.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속도가 같아도 얘가 5배 되니까 얘가 더 빨라지잖아. 안 된다 했잖아. 충돌하고 나서 뒤에 물체가 앞에 물체보다 더 빠른 거는 관통이라 했잖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속도 방향 뒤집고 얘는 이쪽, 얘는 이쪽으로 가는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때 B의 충돌 후 속도를 V로 기준하고 얘가 충돌 후 속도가 얼마나 물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운동량 가면 되지. 자, 운동량의 크기는 1대 3이라 했어. 그러면 속도 크기는 몇 대 몇이어야 돼? 질량이 1대 5. 이것도 자, 지금 이 상황인데 운동량의 크기가 1대 3이야. 근데 질량은 1대 5잖아. 그럼 속도 몇 대 몇이 돼야 되니 물으면 이거 그냥 쌤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같이 일하자. 비례식 세울 때마다 많이 돌아가더라고. 자, 일단은 MV 곱해서 이거 되잖아. 그러면 그냥 V 이거 주는 거야. 의도가 뭐야? V 이러면 MV 곱하면 1대 2잖아. 그럼 얘 3 주면 되잖아. 그러면 1대 3 될 수 있잖아. 그지? 얘만 3 키우면 되잖아. 1대 1로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5대 3이 되면 얘들 둘이 속력이 운동량이 1대 3 된다 맞지? 그러면 얘가 V라 했으니까 얘는 3분의 5V로 왼쪽으로 가면 된다. 그렇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됐다. 이건 넘어가자. 넘어가고. 요거 한번 해보자. 자, 그만 졸고. 집중해서, 바짝 해보자. 자, 일단은 A가 운동량 P, C도 운동량 P. 둘 다 운동량 P로 정지해 있는 B랑 D랑 충돌해요. 자, 충돌 후에 운동량 크기는 A가 C의 5분의 3배.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B가 D의 5분의 3배. 이렇게 줬어요. 자, 일단은 A가 C의 5분의 3배니까 C가 5고 A 3되면 된다, 맞지? 자,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 크기가 얘는 5P- 되고 얘는 3P- 됐어. 자, 일단 우리는 운동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A랑 C 중에서 누가 충돌 후에 충격을 더 많이 겪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얘보다 얘가 많이 작아졌잖아. 그러면 얘가 충격을 많이 받은 모습이거든. 자, 근데 문제는 여기 그 다음에 B랑 D를 보니까 B랑 D도 운동량이 몇 대 몇이야? 충돌 후에. 충돌 후에 받은 충격량이 얘들은 운동량이잖아. 원래 없었으니까. 충격량이 몇 대 몇이래요? D의 5분의 3이야, 얘가. 그러면 또 얘가 3 받았으면 얘는 얼마 받은 거야? 5야. 그러면 지금 이 충돌로 인해서 충격량을 많이 겪은 게 누구란 거야? 얘라는 거지. 얘가 많이 겪은 게 아니고 얘가 많이 겪은 거란 거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얘가 충격을 더 많이 겪었는데 왜 운동량이 더 많이 남아있겠어? 뭐가 문제인 거야? 방향이 문제인 거지. 얘는 지금 우리한테 얘보다 얘가 3대 5로 크기가 더 크다 했지. 얘가 둘 다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충격을 많이 받은 놈이니까 얘를 뭐 해야 돼? 꺾어야지. 둘 다 꺾으면 안 돼. 둘 다 꺾으면 어차피 똑같잖아. 그래서 충격을 더 많이 받았다는 C를 반대 방향. 얘는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간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3P-이고 얘가 마이너스 5P- 됐고. 뭐가 더 쉽지? 똑같겠다. 자, 그러면 얘가 겪은 충격량이 얼마고? 얘는 P에서 되잖아. 얘가 겪은 충격량은 P-3P-, 요게 얘가 겪은 충격량이겠지. 운동량 변화량. 자, 그 다음에 얘는 P에서 꺾여서 마이너스 5P-가 됐잖아.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 크기만 따지면 되니까. P 플러스 5P- 됐겠죠. 요게 몇 대 몇이다 하면 돼. 얘들이 겪은 충격량이잖아. 몇 대 몇이다? 3대 5다 하면 되지, 3대 5.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3P 플러스 15P-가 5P 마이너스 15P- 32니까 P가 15P-다 이거지. 그러면 최종 묻는 게 D의 운동량의 크기. 자, D의 운동량의 크기는 C가 겪은 충격량이잖아. 그러면 요게 D의 운동량 크기겠네. 그러면 15분의 P-가 15분의 1P니까 P- 대신에 15분의 1P 넣으면 얘가 3분의 4P. C가 겪은 충격량이자 D의 운동량 3분의 4P다. 오케이, 다음 유연분석 6번. 요거 좀 풀고 있어. 너네 얘들 책 좀 뽑아줄게. 잔다. 자, 그거 한 문제만 풀고 있어. 자, 일단은 그래프 자체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델타 T분의 단위 시간당 운동량이 얼마나 변하니로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있잖아. 얘가 뭐였어요? 어떤 물체가 받는 R자 힘. 힘이 변한다면 얘는 의미가 평균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PT 그래프에서는 Y고 X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는 기울기다, 맞죠?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확인하면 어떤 물체가 받는 R자 힘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상황은 자, A는 운동량 얼마 가지고 출발? 6. 자, B는 정지 상태로 출발. 충돌은 1초일 때 일어났고 충돌이라는 행위는 운동량을 주고받는 거라 했어. 자, A가 얘한테 운동량을 얼마 줬어? 지가 잃었잖아. 마이너스 2 줬다, 맞지? 그래서 얘가 운동량이 이만큼 증가. 자, 운동량 주고받는 거는 똑같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자, 1초일 때 충돌했다는 건 두 물체가 현재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지. 자, 두 물체가 충돌했어. 당연히 얘가 더 빠를 거니까 먼저 치고 나갈 거야. 이게 B잖아. 근데 앞에 마찰 구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B는 1초 뒤에 충돌하고 1초 뒤에 마찰 구간 들어갔다, 맞지? B는 A는 충돌 후에 2초가 걸렸잖아. 마찰 구간까지. 그러면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잖아. 어때요? 같은 마찰 구간까지 가는데 A보다 B가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렸잖아. 같은 위치에서 충돌해서 출발했는데. 그러면 충돌 후의 속도가 A보다 B가 2배 더 빠르다 이거지, 2배. 자, 운동량을 줬는데 자꾸 질량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야, 우리가. 자, 그러면 충돌 후에 A와 속도가 B가 치고 나가는 게 2V, 2배 더 빨라. 얘는 V. 충돌 후의 모습이. 자, 근데 충돌 후에는
B가 A보다 속도가 2배 더 빠른데 충돌 후에 운동량은 A가 4고 B가 2잖아. 맞지? 그러면 운동량은 오히려 A가 2배 더 크대. 속도가 더 빠르다고 운동량이 큰 게 아니잖아. 운동량은 질량을 곱한 결과잖아. 그래서 속도는 B가 2배 더 빠르지만 충돌하고 운동량은 A가 2배 더 큰 거 보니까 얘들 둘의 질량 비는 4대 1이다 이거지. 4대 1. 응. 그러면 운동량이 질량이 4대 1이다 했고, 자 그다음에 들어가서, 자 마찰면에 들어가서 A, B의 모습이, B는 이런 식으로, A는 이런 식으로 운동량이 변하고 있네.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각각의 물체가 받는 R자 힘. 근데 마찰 구간에서 받는 R자 힘이 뭐겠어 당연히 마찰력이지 뭐. 그래서 마찰력을 몇 대 몇으로 받는지 알 수 있네. 기울기 몇 대 몇이고, 얘가 얘보다 4배 더 크다 맞지? 4대 1. 자 그러면 마찰력을 A가 B보다 4배 더 많이 받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D 가봅시다. 기억. A, B가 서로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런 거는 뭐 모든 충돌에서 맞지? 둘이 충돌했잖아. 맞고. 니은 질량은 A의 질량은 B의 질량 2배이다. A가 B의 2배다 물었는데 4배지 4배. 이거 좀 잘렸다. 너네 책 보면 되지. A가 B의 4배다 있으면 그냥 틀렸고. 그 다음에 D걸. 자, 뭐, 들어갈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겠네. 정지할 때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자, 가속도 묻네. 힘 구했고, 질량도 구했어. 나누면 되잖아. 가속도는. A가 B보다 질량이 4배 더 큰데 힘도 몇 배 더 많이 받아. 4배 더 많이 받네.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두 물체의 가속도는 같다 돼야지, 같다. 2배다 했으면 틀렸고. 어, 어, 오케이. 다음 보자. 자, 다음 문제. 일단은 요 문제는 그래프를 보니까 각 그래프는 A 물체와 B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 맞지?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위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크게 두 가지 그거잖아. 첫 번째, 각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면 그냥 그 물체의 기울기가 속도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로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는 두 물체 사이의 상대 속도가 된다 했잖아. 상대 속도. 자, 지금은 그냥 각각의 물체의 위치니까 그냥 속도 다 잘 준 거야. 요때가 충돌이야. 두 물체의 위치가 같아진 지점. 2m라는 위치에서. 충돌 전, 충돌 후 모든 물체의 속도를 다 명확하게 줬다 맞지? 그럼 편한 거지 뭐. 속도 변화량도 다 잘 알 수 있을 거니까. 자, 충돌 전에 A랑 B의 속도는 자, A는 충돌 전의 속도 얼마? 2초 만에 2m 가는 속도네. 플러스 1. B는 충돌 전의 속도 2초 만에 1m 뒤로 오는 속도네. 자, 충돌하고 나니까 A는 뒤로 오는 속도가 되는데 4초 만에 1m 뒤로 오는 속도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충돌하고 B의 속도는 4초 만에 앞으로 2m 가는 속도. 플러스 2분의 1.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변화. 변화가 관심 있는 거잖아.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 A 물체, B 물체 따로. A는 플러스 1에서 충돌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으니까 속도가 얼마나 변한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5만큼 변했다. 자, 그 다음에 B 물체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 됐으니까 플러스 1 변했네.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교하고 몇 대 몇이고? 얘부터 할까? A부터. 그러면 5대 4다 맞지? 속도 변화량이 5대 4니까 질량은 반대로 4대
5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아, A 질량 좋네. 그러면 A가 1kg이니까 얘는 4분의 5kg이다. 기니디 기억. A의 운동량의 크기는 1초일 때. 1초일 때 이때는 뭐 1kg이 속도 1이니까 운동량 1. 맞고.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아무나 구해주면 돼. 지금 A 구하든 B 구하든 운동량 변화량. 잠깐만 A가 1kg이니까 A 구하자. A는 속도 4분의 5 변했고 질량이 1이니까 그냥 곱하면 되잖아. 운동량 변화량은 4분의 5. 맞고. 이걸 B의 질량은 틀렸지. 4분의 5 돼야 되는데 2분의 3. 오케이. 다음도. 어, 자, 자, 안 되면 같이 생각만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두 물체. 자, 두 물체, 이 둘이 충돌할 건데, 자, 두 물체 충돌 전의 모습이 뭐 나와 있노? 질량비 너무 잘 나와 있고, 속도도 다 나와 있다, 맞지? 자, 질량비가 나와 있다는 건 우리가 속도 변화량의 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충돌 후의 속도를 둘 다 안 줬으면 조금 막막했겠지만, 하나 줬잖아.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량을 줬으니까 B의 속도 변화량을 질량으로 유추할 수 있지. 그러면 충돌 후 B의 속도를 알 수가 있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B의 속도를 아는데 B가 C랑 정지한 C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됐네. 그리고 나서 최종 상황이 이 상황이다 이거지. 자, 아직 이 충돌은 해결 못한 것 같아. 정보를 아직 덜 읽었나 봐. 여기 보면 자, B가 A로부터 B가 C로부터 그러면 이 말은 처음에는 B가 A랑 한번 충돌했고 두 번째는 B가 C랑 한번 충돌했잖아. 각 충돌로 인해서 B가 겪은 속도, 그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 이렇게 B가 된대. 2배. 그러면 우리는 요 충돌은 명확하잖아. 요 충돌은 명확하니까 요 충돌로 B가 겪은 속도 변화량을 이 충돌에서 B가 그거 절반밖에 안 겪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 자, 마지막에 내가 말한 문장은 자, 어차피 B가 A한테 받고 B가 C한테 받잖아. 그러면 결국 B의 운동량 변화량은 각 충돌에서 누구 B가 결정하겠노? B는 질량, 여기서도 질량이 똑같고 여기서도 질량이 똑같잖아. 그러면 각 충돌에서 B가 겪은 속도 변화량만 비교해주면 그게 운동 충격량 B다 맞지? A랑 겪은 충격량이 2배라는 거는 A랑 충돌하면서 겪은 속도 변화량이 2배 더 크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보자. A가 속도 얼마나 변했어요? 5V 변했으니까 B는 얘보다 질량이 5배 더 크잖아. 그러면 속도 얼마나 변하게? V 변하게 만들어주면 되네. 자, 속도가 V 변했으니까 얘는 충돌의 속도가 얼마? 2V. 그리고 이거 갖다 쓸 거다. 자, 우리 이거 갖다 쓸 거예요. 어디에 갖다 쓸 거야? B는 C랑 충돌하면서 속도 얼마나 변해야 돼? C랑 충돌할 때는 A랑 충돌할 때보다 충격을 절반밖에 안 받았다 했잖아. 그러면 B가 A랑 충돌할 때 속도를 V 변했으면 B는 C랑 충돌할 때 방향은 필요 없어. 속도 변화량 크기가 얼마 변하면 돼? 2분의 1V. B는 뒤에서 때려 박았으니까 2분의 1V 감소하겠지. 그러면 B의 속도는 얼마 돼야 돼? 얘가 2V 됐으니까 2분의 3V 돼야지. 자, 근데 이 2분의 3V 모습이 어차피 뭐야? 같은 한무치 된 모습이라네. 모든 충돌은 다 그거 써도 돼. 속도 변화량은 질량력 수비다 써도 돼. 왜? 모든 충돌은 뭐가 보존되니까? 충격량 같잖아. 운동량 보존되니까. 자, 그러면 B가 2V에서 2분의 3V 된 게 2분의 1V 변했었잖아. 근데 C는 충돌하면서 B랑 충돌하면서 속도 얼마나 변했어? 2분의 3V 변했잖아. C가 B보다 속도가 몇 배 더 많이 변했어? 3배 더 많이 변했네.
그러면 질량은 반대로 3분의 1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얘 질량이 5m이니까 C의 질량은 3분의 5m이다. 오케이. 얘나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요거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게. 자, 충돌 전의 모습이 이 모습, 충돌 후의 모습이 이 모습이래. 자, 이 상황은 뭐 예를 줬으니까 충분히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충돌 전의 모습이 상대 속도가 얼마의 모습이에요? 다가가는 2m/s의 모습이다, 맞지? 자, 우리에게 가능한 충돌 범위는 어떻다 했어요? 반드시 두 물체는 적어도 뭐야? 함께 가든지 멀어져야 돼. 충돌 후에도 다가가는 건 없다 했잖아. 자, 그리고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도 너무 크면 안 돼.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는 제한이 누구야? 충돌 전의 상대 속도. 이거를 넘어가면 에너지 창조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범위는 항상 0 이상 이거 충돌 전의 상대 속도 요거보다 이하. 같으면 탄성. 충돌 후의 상대 속도와 0이면 완전 비탄성. 그 사이면 그냥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비탄성 충돌. 자, 얘가 이제 충돌해서 A가 속도 나왔어. 이렇게 됐대. A 속도 얼마나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1 감소했다, 맞지? 그러면 질량 확인하고 질량이 2대 1이네. A가 2배 더 크니까 속도 변화량은 B가 2배 더 크게. 그러면 B는 얘보다 속도가 2배 더 많이 변하게 2 변하게 만들어주면 되네. 그러면 얘 속도 얼마 됐어요? 3m/s 됐다, 맞죠? 자, 이제 충돌의 종류를 살펴보고 싶으면 충돌 후에 얘들 둘의 상대 속도가 얼마 됐어요? 멀어지는 1m/s 됐다, 맞죠? 자, 가능한 충돌이야, 불가능한 충돌이야? 충돌 후에 얘 상대 속도가 안 넘었잖아. 그러면 멀어지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충돌이지. 얘는 무슨 충돌이에요? 보존은 안 됐잖아. 그래서 탄성 충돌은 아니고 비탄성 충돌. 자, 그러면 얘는 비탄성 충돌인데 여기서 결국은 총 멀어지는 속도의 범위는 2m/s에서 0m/s까지. 지금 여기서 제시한 예제는 1m/s인 상황을 준 거지. 이런 비탄성 상황을 준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 요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저거 구하면 분수 나오긴 할 건데, 지금은 다른 뭐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얘 질량이 2m이고 m이다 이상으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4kg, 2kg, 2mm 하면 돼요. 자, 먼저 충돌 전에 상대 속도가 다가가는 2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충돌 후의 상대 속도가 멀어지는 2를 원한다 치자. 그러면 이 물체가 무슨 충돌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탄성 충돌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충분히 많은 가짓수가 있을 건데, 자, 이거는 탄성 충돌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을 다가가는 2에서 멀어지는 2가 되려면 상대 속도가 총 얼마 변해야 돼? 4 변해야 돼, 4. 맞습니까? 자, 4 변해야 되는데 얘는 음으로, 얘는 양으로 변할 건데 그 변화량이 총 합이 얼마 되면 돼? 4 되면 돼. 그러면 상대 속도가 4 변할 거야. 근데 얘보다 얘가 항상 속도 변화량이 몇 배 더 크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가 1 변하면 얘가 2 변하고 더해서 4 변해야 되니까 얘들 각각은 얼마 변하면 돼? 3분의 1, 전체의 3분의 1, 전체 3분의 2는 얘가 변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3분의 4 변하고 얘는 3분의 8이 변하면 상대 속도 변화를 4 만들 수 있다고. 4.
그러면 충돌 후에 얘 속도는 3분의 5가 되고, 충돌 후에 얘 속도는 3분의 11이 되면, 뭐, 분수 나오는 건 뭐, 괜찮나? 3분의 5, 3분의 11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잖아. 멀어지는 2가 되고, 속도 변화도 질량 수비 됐고. 그러면 운동량 보존되면서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탄성 충돌이다 이거지. 오케이. 가보자. 응, 쭉쭉 넘어갈라 했는데 요것도 그 요 상황 요거만 보자. 요거는 그래도 한번 보고 가자. 자, 이 물체들이 탄성 충돌하는 상황이야.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하는 상황인데 두 물체의 질량도 뭐하면 같으면, 자, 질량이 같고 탄성 충돌을 하면 나머지 방법이 없어. 얘네들 둘은 그냥 뭐를 교환할 수밖에 없다. 속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탄성 충돌이 정해진 상황에서 두 물체의 충돌 후 모습은 여러 개가 아니야. 충돌 후 모습은 그냥 한 가지지. 자, 해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한 가지가 해가 된다면 나머지는 없잖아. 그걸 한번 가보자. 자, 두 물체의 질량이 똑같대. M. 자, 근데 얘가 속도가 V1이고 얘가 속도가 V2. 얘가 좀 빨라서 충돌한대. 자, 탄성 충돌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보존되는 충돌이었잖아. 크기가. 자, 그러면 지금은 얘들 둘이 상대 속도 얼마야? 당연히 다가가는 거고, 다가가는 V1-V2다, 맞지? 자, 근데 질량이 똑같은 탄성 충돌은 속도가 교환된단다. 속도를 서로 바꾸면 돼. 자, 그러면 속도를 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가 V2가 되지. 그리고 얘가 V1이 된다, 맞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얘들 둘은 V1이 V2보다 더 크다 했잖아. 그러면 멀어지는 상황이 되겠지.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얼마 돼요? V1-V2가 된다, 맞지? 그러면 상대 속도의 크기 유지시켜줬고, MV1, MV2 운동량이었는데, 운동량도 MV2, MV1 합이 같아졌잖아. 그러면 운동량 보존하면서 에너지까지 보존시켰으니까 나머지 해는 없다고. 그래서 질량이 같은 탄성 충돌을 하면 속도 교환된다. 예. 비탄성 충돌은 됐고. 자, 완전 비탄성 충돌. 자, 요거는 그 충돌 후에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전후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야, 아니야? B자가 붙었잖아. 탄성이 아니잖아.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당연히 보존이 안 돼. 그러면 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겠노? 이런 에너지 얼마인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거를 조금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고. 자, 상, 상대는 무조건 정지시킬 거야. 자, 얘가 2M이고, 얘가 M이라고 치자. 얘는 정지시킬게. 자, 얘가 얘한테 2V의 속도로 3V의 속도로 충돌했어.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되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죠. 충돌 후에 한 덩어리 된 얘는 속도 얼마고? 얼마? 오케이. 자, 일단은 얘네들은 속도 변화량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게 쉬워. 충돌 후에 두 물체가 따로 놀지 않잖아. 한 덩어리잖아. 그러면 그냥 운동량 보존하면 돼. 어차피 얘 운동량 없잖아. 자, 얘가 운동량이 없기 때문에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그냥
얘 운동량과 얘 운동량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얘 운동량이 얼마야? 6MV잖아. 그러면 얘 운동량이 6MV 되면 되는데 얘는 질량이 합쳐져서 얼마 됐어? 3M 됐잖아. 그러면 속도가 얼마 되면 된다? 2V 되면 된다 이거지. 2V. 자, 그러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움직이는 물체가 얘 하나고 얘 하나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나 잃었니 물어보면 얘 운동 에너지랑 얘 운동 에너지만 비교해 주면 된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는 자, 2분의 1은 어차피 공통이야. 2분의 1. 충돌 전에는 질량이 2m짜리가 속도 얼마로 움직인 거야? 3V로 움직였다. 맞지? 요게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고 모든 운동 에너지 합.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이 3m이 돼버렸고 속도는 2V가 돼버렸잖아. 자, 얘가 2V 된 이유가 뭐를 맞춰주기 위해서야? 질량 곱하기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질량 한 번에 속도 한 번 곱했으면 운동량 보존이지. 맞습니까? 근데 운동 에너지는 질량 한 번에 속도를 몇 번 곱해? 2번 곱하니까 다르겠지. 당연히 누가 더 커? 속도가 더 큰 쪽이 더 크겠지. 속도를 한 번 더 곱했잖아. 그러면 속도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3대 2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몇 대 몇이다? 3대 2인 거야, 3대 2. 자, 근데 속도가 괜히 3대 2가 된 게 아니잖아. 결국은 뭐 때문에 3대 2가 됐어, 속도가? 충돌 전에 이 물체의 질량과 충돌 후에 합쳐진 물체의 질량이 몇 대 몇이니까? 2대 3이니까 속도가 3대 2가 됐다, 맞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속도 제곱이니까 속도 따라서 3대 2가 된 거잖아. 그러면 질량의 정보만 우리가 확인하면 얼른 뭐에 비도 확인할 수 있다.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 비도 확인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질량 M이 V로 가서 질량 2M 여기는 정지해야 돼.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은 정지. 그 대부분 정지한 상태로 충돌할 거예요.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충돌. 충돌 전에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그냥 2라고 할게. 2라면 충돌 후에 얘 에너지는 몇 E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질량이 M짜리가 2M과 만나서 한 덩어리 되면 몇 M짜리가 돼? 3M짜리가 된다 맞지? MV 운동량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질량이 3M이 됐으니까 속도는 얼마? 3분의 1배 되겠지. 3분의 1배. 질량이 3배 돼서 속도가 3분의 1배 되면 에너지는 속도 따라서 3분의 1배로 줄어든다 했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뭐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잃어버리는 충돌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 3분의 2 잃어버리겠다. 이거 3분의 2. 오케이. 넘어가지. 자, 요문서 8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그래프가 전부 다 Y축이 뭐예요? Y축이 어떤 물체, 하나의 물체의 위치가 아니잖아. Y축이 뭐라고 돼 있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해석하면 하나의 물체의 어떤 한 물체의 속도가 아니라 무슨 속도? 상대 속도가 해석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 전 상대 속도, 충돌 후 상대 속도를 그래프로 주고 문제 풀라는 거예요. 예, 가보자. 자, 문제에서 뭐 이거는 숫자 다 줬으니까 충돌 전에 상대 속도 얼마요? 8m가 2초 만에 따라잡혔네. 다가가는 4m/s에서 충돌했고 충돌하고 나서 멀어지는 상황 됐고 멀어지는 속도 2초 만에 4m 멀어졌으니까 2m/s. 자, 여기서 바로 가는 거지 뭐. 다가가는 속도 4에서 멀어지는 속도 2가 되려면
상대 속도의 총 변화를 얼마 만들어줘야 된다? 6m/s 만들어줘야 된다. 충돌로 인해서 겪는 속도 변화량의 합이 마이너스 플러스 따지지 않고 그냥 크기 합이 얼마 되면 6 되면 된다 이거지. 6. 근데 얘들 둘이 질량이 똑같네. 그러면 둘 다 충돌하면서 얼마씩 변하면 된다? 3, 3씩 변하면 된다 이거지. 3, 3. 자, 충돌 전의 상황은 얘가 정지 줬으니까 다가가는 4m/s가 되려면 그냥 얘 혼자 속도 4m/s로 다가가면 된다 맞지? 요게 충돌 전의 상황. 충돌 후의 상황은 얘도 속도가 얼마 변하고 3 변하고 얘도 속도가 3 변하면 충돌 후의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 후에 얘는 속도가 1m/s. 얘는 충돌 후에 속도가 3m/s 되면 되겠다. 오케이? 디니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충돌 후가 충돌 전보다 작다. 작잖아. 무슨 충돌이고? 작아졌으니까.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비탄소. 그래서 얘는 맞다. 니은 충돌 후 B의 속도 3m/s 맞고 이거 충돌 전 A의 운동에너지는 충돌 후 AB의 운동에너지 합보다 크다. 충돌 전이 더 크니까 보존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맞다. 오케이. 응. 얘도 하나 더. 같이 한번 보자. 문제는 요런 건 다 준 것 같고 문제에서 조건 요거 하나 더 추가했네. 벽의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같다. 자 그러면 박을 때 속도하고 데팅해질 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확대해서 봅시다. 자 일단은 A랑 B가 먼저 충돌해요. 자 A랑 B랑 거리가 0이 되는 순간에 A, B 충돌. 자 그 다음에 요때 요 순간은 A, B 사이의 거리는 0이 아닌데 뭔가 속도의 변화가 생긴 거는 충돌이 일어났다는 건데 B와 벽이 충돌을 했다는 거다 맞지? 자 그러면 자 A와 B 사이의 거리로 시간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면 여기서 기울기의 의미는 두 물체 사이의 상대 속도. 근데 A랑 B의 상대 속도는 A, B의 속도만 관여하지 나머지 애들의 속도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상대 속도의 변화를 보니까 먼저 2m 1초 만에 2m 다가가는 거 보니까 얘는 다가가는 2m/s에서 출발. 충돌했고 충돌에 참여한 게 A, B다 보니까 A 속도, B 속도 다 변했을 거야. 그래서 A, B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달라졌어? 2초 만에 3m 멀어지는 2분의 3m/s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B랑 벽이 충돌했어. 자, 요소는 B하고 벽이든 B하고 제3자인 C든 충돌할 수 있어. 하면 누구의 속도 변화만 이 그래프에 반영이 되겠어? 이 그래프는 A, B 사이의 상대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C나 내지 벽 이런 애들의 속도 변화는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아. 누구? B의 속도만 반영이 된다 이거지. 속도 변화만. 자 그러면 충돌 전에 멀어지는 속도 2분의 3이었고 충돌 후에는 다가가는 2분의 1m/s가 됐잖아. 상대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요? 부호 바뀌었으니까 2m/s 변했잖아. 맞지? 그러면 2m/s의 변화 모두 누구 변화야? B의 변화다 이거지. B의 속도 변화만 반영된 거니까. 그러면 B는 벽이랑 충돌하면서 충돌 전이랑 충돌 후에 같은 속력으로 뒤집어진다 했는데 이 변화가 몇 m/s 돼야 돼? 2m/s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충돌 전에 B의 속도는 얼마였다? 1m/s가 마이너스 1m/s가 되는 변화를 겪었다. 그러면 벽이랑 충돌 전에 B가 얘한테 1m/s로 가는 거 보니까 A랑 충돌을 겪고 B의 속도는 얼마 되었다? 1m/s 되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거의 다 나왔어. 자 먼저 상대 속도 확인하고 다가가는 2m/s 상대 속도만 가지고는 두 물체의 속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근데 상대 속도 주고 나머지 속도를 하나 주면 얘 속도는 나온다 이거지. 얼마로? 얘가 이제 2m/s로 가서 다가가는 2가 되면 된다 맞지? 자, 충돌하고 나서 B는 이거 됐잖아 이거 1m/s. 자,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 상대 속도를 우리가 이미 알아. 상대 속도는 무슨 상황이 돼야 돼? 멀어지는 2분의 3.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아직 좀 부족하잖아. 그러면 A는 뒤로 가야지. 뒤로 가서 멀어지는 2분의 3을 만들라 했으니까 2분의 1 m/s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속도 다 나왔으니까 마지막 질량을 알기 위해서 속도 변화량 B. A는 속도 얼마나 변했고 마이너스 2분의 5 변했고 B는 속도 얼마나 변했고 정지에서 이거 됐으니까 플러스 1 변했고 속도 변화량이 몇 대 몇이다? 5대 2다. 이거지 5대 2. 그래서 반대로 질량은 2대 5대 아니다. 2대. 오케이. 하나 더. 어. 자. 얘도 처음에 볼 때는 조금 만막할 수 있는 문제라. 얘들아, 방금 전에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제도 그렇고, 충돌이 두 번 일어나잖아. 방금 전에도 A, B 충돌이 일어났고, B하고 B하고 충돌이 일어났잖아. 근데 어디서부터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어? 두 번째 충돌부터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한다,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충돌부터 차근히 푸는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충돌부터 뒤로 와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어디에서 더 많은지를 봐야 돼. 자, 여기도 보니까 일단 요거 5m/s 체크해 놓고 가주면 되겠다.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상대 속도는 P와 B 사이의 거리. 자, P벽은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요. 처음에 상황이 P와 B 사이의 상대 속도가 얼마인 상황? 1초 만에 몇 미터 멀어졌어? 4m. 그러면 일단은 상대 속도가 멀어지는 4m/s의 상황이다.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속도가 바뀌었어. 그러면 충돌했다는 얘기지. 자, 이 물체는 좀 신기하게 생겼어. 양쪽이 같은 물체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러면 이 물체는 P랑 멀어지면 반대로 누구랑 가까워진다는 거야? Q랑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P랑 멀어지는 상대 속도다 보니까 Q랑 다가가는 상대 속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4m/s로 얘랑 다가가면서 충돌해야 돼. 일단 이 Q가 움직이는 속도가 4m/s라 했으니까 얘는 8m/s로 처음에 시작을 했겠네. 자, 충돌해서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됐냐면 멀어지는 4에서 2초 만에 8m 다가오려면 다가오는 4m/s가 되면 돼요. 자, 충돌 전후로 멀어지고 다가가니까 이상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 속도가 얘한테는 뭐야? 반대잖아. 다가가는 4에서 멀어지는 4가 된 거잖아. 무슨 충돌이고? 일단 이 충돌은 탄성 충돌이네. 자, 선대 속도 잘 줬지만 여기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뭐를 몰라요? 두 물체의 질량비를 모른다, 맞지? 상대 속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해서 얘한테 얼마 줄지 얘한테 얼마 줄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일단 마지막 두 번째 충돌 한번 가보는 거지. 두 번째 충돌은 이제 P하고 만났네. 왼쪽 벽이랑 물체가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뭐 됐어요? 이거는 무슨 상황이야? 상대 속도가 0이라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두 물체가 만나자마자 뭐 했어? 붙어버렸지. 함께 가게 됐다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여기에다가 줬어. 얼마의 속도로 함께 간다고 했어요? 5m/s의 속도로 함께 가게 되었다라고 줬어. 자, 일단 함께 가게 되면 두 물체가 속도가 같으니까 한 물체잖아.
그러면 충돌 후에 한 물체가 됐는데 속도를 줬잖아. 그럼 뭐를 준 거야? 운동량 다 준 거야. 다른 한 물체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러면 결국은 충돌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뭐 세 번 겪는다고 해서 전체 운동량의 크기가 변한다 했어, 안 변한다 했어? 안 변한다 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충돌을 겪기 전에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마지막 모습도 두 물체가 함께 5m/s로 간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운동량이 보존되게끔 만들어주자 이거지. 자, 이게 뭐 처음, 그 다음에 한 번 충돌 후, 두 번 충돌 후, 요 모습이라면, 일단은 처음 모습이 B는 8m/s, A는 4m/s 이런 상황이다, 맞죠? 충돌 두 번 겪고 나서 얘들 둘의 모습이 A가 뒤에 있죠. A랑 B가 한 물체 되었다, 맞죠? 속도 얼마로? 5m/s. 자, 근데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에는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운동량의 합의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였어? 두 물체가 속도를 변화를 겪는데 그 속도 변화를 뭐의 역수비로 겪으면? 질량의 역수비로 겪으면 운동량의 합의 변화를 안 줄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돼도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B 물체는 속도 얼마나 변했어요? 결국 두 번 충돌해서 8m/s가 5m/s 됐잖아. 얼마 변했어? 마이너스 3m/s 됐고 A도 4m/s에서 5m/s 됐잖아. 얼마 변했어요? 플러스 2m/s 됐다 맞죠? 자, 그러면 B가 3 잃고 속도를 A가 1 속도 얻으면 운동량은 같다는 거잖아, 변화가. 그러면 얘보다 얘가 질량이 몇 배 더 크다? 3배 더 크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 질량을 M, 3M 두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이제 해결하면 돼. 상대 속도를 우리가 알잖아. 자, 한 번 충돌한 후의 상황은 멀어지는 사에서 다가가는 사가 돼야 돼. 아, 이거 반드시. 지금은 다가가는 사에서 멀어지는 사가 돼야 되잖아. 저쪽 벽을 볼 거니까. 자, 그러면 상대 속도의 변화를 총 얼마 줘야 돼요? 8 줘야 된다, 맞지? 8. 응? 8 줘야 된다, 그자. 그러면 질량이 1대 3이니까 반대로 속도는 3대 1로 변할 거고. 총 변화가 8이 돼야 되니까 얘 속도 얼마 변하게? 6 변하게 해주고 얘 속도는 얼마 변하게? 2 변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런 게 맞나? 어. 그러면 얘가 6 변했으니까 B는 충돌 후에 속도가 2m/s 되고 속도 방향은 안 변하고 얘는 A는 충돌 후에 속도가 6m/s 되면 멀어지는 4m/s 맞춰줄 수 있다 이거지.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겠지. 탄성 충돌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기니디 A가 B의 질량 3배다 맞고 니은 2초일 때 A의 속력은 6m/s다 맞고 디귿 2초일 때 운동 방향은 B가 운동 방향 안 바뀌었잖아. 그대로 유지됐으니까 운동 방향은 같다. 맞죠? 게- 페이지 끝났나? 그러면 좀 쉬었다 하자.